안녕하십니까, 통일입니다. 오늘은 진토가 해수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조건에 대해서 실전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토와 해수를 만나면 진토가 와 해수를 비교해 보면 진토는 해수를 안으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수는 이 수가 있으면은 해수는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 밖에 있다 이거죠. 이 수도 이 안에 있는 수가 있고 밖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해수는 수의 밖에서 작용하는 수고 아직도 수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이거죠.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같은 수라도 해수의 작용은 수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토가 수를 보관하는 것이 용이하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겠죠. 진토가 수를 보관하는 것이 용이하려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거죠. 수가 안에 있는 것은 자수입니다. 자수. 해수는 수의 밖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토가 자수를 만일 만나면은 자기가 보관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토 안에는 개수가 있죠. 개수는 지지로 내리면 자수죠. 그래서 진토 안에는 자수를 보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토가 자수를 만나면 자기가 보관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 입장에서 자수를 본다면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 맞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개수라는 정보인데 지나온 것 아닙니까? 보관하고 있으니까 지나온 것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죠. 그거와 맞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의 왕성한 기운을 갈무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진토가 자수를 보면은 다시 정보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거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시 출현한다 이거죠. 그런데 해수는 진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는 이질적 형태를 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수는 정리가 되어 있는 수고 안에 있는 수고 해수는 지금 뭐냐면은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그리고 밖에 있다 이거죠. 그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같은 수라도 해수와 자수의 작용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해수는 진토가 보관하는 건 뭐예요? 자수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보관하는 정보와는 이질적 형태를 띈다 이거죠. 그러면 진토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재현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보관되어 있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의 의미 정보와는 이질적 형태의 작용을 하는 해수다 이거죠. 그래서 진토의 토국수는 수를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만큼 잘 안 된다 이거죠. 진토가 해수를 봤을 때는. 그래서 진해를 뭐냐면 우리가 신사를 볼 때는 원진이다 이겁니다. 원진. 해수는 아직 진토에 들어갈 지금 조건이 안 되는 거고, 진토는 해수를 봤을 때 보관하려고 그러는데 보관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작용이 다르니까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신살로 원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해가 원진이 형성되는데 이걸 뭐 꼭 원진살이라고 말 안 해도 우리가 오행의 생극자를 보면은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진의 작용이라는 것은 갈등 유발이거든요.
진토는 해수를 갈무리하려고 하는데 해수는 진토의 수와 다른 이질적 수이기 때문에 갈무리가 잘 안 된다 이거죠. 진토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이거죠. 또 해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해수의 작용은 이 물을 막 모으는 것이거든요. 물을 모으는 것의 핵심이 정리를 하는 것이죠. 칸막이를 잘해서 구분을 지어서 다양하게 모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수 입장에서는 술토를 원한다 이거죠. 술토를. 준토보다도 술토를. 해수의 밖의 기준에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술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으는 것을 안에 이렇게 안으로 모아 나가는 것을 외부에서 조절해 주니까 술토가 필요한 거죠. 해수를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해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 술토와 유금이죠. 토와 금이다 이거죠. 토와 금. 해수를 토로 다루지 않고 내부에서 해수의 분별력을 부여한다면 금이 작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수에 근접해서 작용하는 금은 해수 안에서 작용하는 금은 유금이다 이거죠. 유금. 해수 안에서 근접해서 작용하는 금은 유금이다 이거죠. 신금은 같은 금이라도 신금은 해수 밖에서 작용하니까 해수와 코드는 맞지만 수를 모으고자 하는 큰 스케일로 보여지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수가 커지는 거지 수가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해수의 유금이 작용하는 것은 해수의 내부에서 해수의 분별력을 키워서 지금 모아놓은 상태의 칸막이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러면 해수 입장에서 진토를 본다는 것은 해수가 갖고 있는 것에 진토가 섞임을 조장합니다. 해수는 모으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진토는 섞은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 맞죠. 그러니까 해수 입장에서는 내가 모아놓은 것들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흐트러진 형태가 되는 거죠. 진토를 만나게 되면. 또 거기다가 이것이 습으로 작용이 됩니다. 습으로. 지금은 해수나 진토는 다 습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의 원진에 그래서 진과 해를 만나면 원진이 이제 작용이 되는데 이 원진이 작용을 하는데 원진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첫째가 습이고 둘째가 수의 문제다 이거죠. 수의 문제. 그러니까 수에 의한 갈등을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가 진토는 뭐예요? 수를 뭐예요?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보관하려고 하는데 해수는 뭐예요? 지금 자수는 완전히 정리가 된 수기 때문에 진토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근데 해수는 뭐야? 지금 정리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잘 안 들어가죠. 거기다가 뭐예요? 이 해수의 입장에서는 진토가 오게 되면 진토는 뭐냐면은 이렇게 섞지 않습니까? 근데 해수는 지금 모으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분별해서 모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 섞으려니까 이게 서로 작용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수의 갈등을 보면 되고 진의 원진의 반대편에 있는 게 사술 원진입니다. 이게. 사술 원진. 그래서 사술은 뭐예요? 이것도 원진인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조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술은 조한 것이 문제다. 둘째는 이거는 아까 진의 원진은 수의 갈등, 수의 문제인데 이거는 화의 갈등, 화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진해의 원진을 이해하면 사술은 서로 상대 조건이니까 반대 조건이니까 연결해서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의 관계를 원진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 둘의 관계가 조절되지 않으므로 톡수돼서
수의 칸막이 역할, 수가 통제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흐트러지게 하는 진토는 뭐냐면 섞어버리니까 정리한 것을 갖다가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토는 토로서 토국수하는 역할에 부담이 생기고 자신이 갖고 있는 수의 정보, 가치, 의미마저 흐트러지게 된다 이거죠. 해수는 토국수 받아서 일정 부분 영역을 형성해야 되는데 진토에 의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성의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된다 이거죠. 다양성이 좋은 것은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 아니면 저것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언제든지 상황에 맞추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다양성인데 그것이 뭐냐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쓰기가 참 불편하죠. 섞여 있으면 이거 쓰려고 하는데 저것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찾는데 어지럽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지럽게 서로 섞여 있으면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런 것이 사건 사고로 나타난다 이거죠. 사건 사고의 핵심은 갈등에서 출발합니다. 원진을 육친적 해석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친관계나 대인관계로 바꿔서 전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해는 뭐예요?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거죠. 나와 너의 관계 조건이 내가 생각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와 상대가 원하고 진행하는 형태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진행하는 형태가 변질된다 이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타이밍이 안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격적으로 말하면 성정의 문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극단적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관찰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습을 해결해. 문제가 습하고 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먼저 습을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지의 진해를 해결하는 것은 전 지지의 사주의 전 지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습을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글자가 이 습을 해결할 수 있는 딱 맞는 글자냐? 그것은 임목이다 이거죠. 임목으로 있으면은 이 습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임목이 개입하면 습도 해결하고 또 목국토로 토도 조절하고 또 수의 흐름, 수생목의 흐름도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은 진의 원진이 있어도 임목이 있으면 진의 원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의 원진은 물상으로 보면은 흐려 있는 상태, 날씨로 말하면 잔뜩 흐려 있는 거죠. 비가 올 듯 말 듯, 가랑비가 내리는 듯 말 듯, 저기압입니다. 비 올 때 우울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임목 한자만 있으면 습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유금은 또 습을 해결하는 방법이 유금이 있는데 유금은 앞으로 진행되는 조건이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서의 해결입니다. 개선의 조건이 아니고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금도 충분히 진토에 질서를 부여하고 유금이 해수의 내부에 들어가서 해수의 분별을 하게 되니까 나름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환돼서 좋아지는 쪽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거죠. 임목이 개입하면은 시간이 진행될수록 해결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전환이 빨리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의 원진은 진토는 진토대로 해수는 해수대로 수의 갈등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수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목이 개입해야 된다 이거죠. 수에 대한 갈등은 임목도 좋지만 또 묘목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묘목이 개입하면 목국토에 또 수생목을 하잖아요. 토도 조절하고 수의 기운도 끌어내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 습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묘목도 습했기 때문에 임목은 습도 해결하고 또 수의 문제도 다 되는데 이 묘목은 이 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뭐예요? 습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환경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목표는 설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개입하느냐의 조건을 봐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습과 수의 갈등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임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의 원진을 해결하는 방법은 임목으로 조건을 제시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술 원진은 진의 원진과 반대니까 사술 원진은 진의 원진과 반대죠. 그러니까 묘목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 뭐예요? 조한 것을 습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묘목으로 해결된다. 묘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조한 기운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화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화의 문제는 사화가 술토 때문에 펼쳐지지 못합니다. 사화가 펼쳐지려고 하다가 많은 상태가 일어났는데 묘목이 들어와서 출토를 조절하고 소토하고 사화를 지원하는 조건 그러면 조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술은 묘가 중요하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에 반대로 여기 이거 해결한 것처럼 임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임목으로 조건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조하니까 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가 더 커지죠. 목생활이든가 목국토는 형성되지만 조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환경 개선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진의 원진을 해결하는 것은 임목이 제일 좋고 사술 원진을 해결하는 것은 묘목이 제일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돼요? 그러면 임목이 없으면 묘목이라도 있어야 되죠. 또 여기서는 묘목이 없으면 임목이라도 해결해야 되죠. 좀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또 개선을 해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원진은 그야말로 이 하문을 보면 이렇게 되죠. 원신 원망하고 저주한다. 저주할 진짜죠. 증오한다. 그럼 왜 이렇게 원망하고 증오할까요? 원진이라는 것은 서로의 갈등이다. 이게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부딪히는 관계죠. 이 원진은 이제 12지지에서는 6개의 형태가 나오죠. 그런데 이 원진은 처음에는 원망에서 증오로 발전합니다. 원망이 일어나기 이전의 문제가 대화 단절이죠. 왜 대화가 단절하나? 이해와 오해 사이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상대가 오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라고 한 말인데 이해가 안 되어 오해가 되어서 진행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이것이 심화되면 원망합니다.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죠. 내 말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서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망이 진행이 되면은 증오로 갑니다. 원소덩어리라고. 증오가 진행되면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거나 아주 단절하는 단계로 간다 이거죠. 저놈은 저런 놈이니까 하고 포기한다 이거죠. 옛날 엄마들은 다 저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결합니다. 해결한다는 것은 관계를 재구성한다, 바꾼다는 것이죠. 관계를 단절하고 떼어낸다. 같이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사회적 규범이 이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라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에서 증오로, 증오에서 포기로 진행됩니다. 원진의 핵심은 수평관계일 때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원진에서는 이 수평관계와 수직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수직관계. 그래서 이 원진에서는 관계가 수직관계로 이루어지는 원진이냐 수평관계로 이루어지는 원진이냐 잘 봐야 되는데, 만일 수직관계일 때는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요. 대인관계로 연결되면 직장 상사와 나의 관계가 원진관계로 연결되면 저녁에 술 먹으면서 상사를 씹습니다. 수직관계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부관계는 수직관계였죠. 수직관계는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유지해 간다 이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것이 수직관계입니다. 옛날 부부관계는 가부장 관계죠. 지금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평적으로 돼 있죠. 수평적 관계로. 지금은 수평관계의 지속성, 원진적 관계로서의 유지해가고 끌고 가는 것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분리시키고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평관계로 직장관계도 대인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직장 그만두고 바꿉니다. 그러면 무엇이 수직관계고 무엇이 수평관계인가? 큰 흐름을 방국과 삼합의 관계로 봐야 한다 이거죠. 삼합은 수직관계, 방국은 수평관계입니다. 그리고 원진 구성이 상하관계로 아버지와 딸이 원진이 붙었다 이러면 갈등의 요소가 애증의 관계가 되고 오래 지속될수록 갈등이 증폭합니다. 그런데 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놈이 그래도 낫다는 평가가 오고 갈 수 있다 이거죠. 일방적으로 원진이라고 다 애증의 관계다 말하지 말고 원진도 상황에 따라서 구분해 봐야 한다 이거죠. 진의 원진의 습의 작용과 사슬 원진의 조의 작용의 배경에 다른 것도 구분하라 이거죠. 진의 원진은 일정 부분 섞이는 것 때문에 생겨서 왜곡된다든지 갈등이 일으키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에는 원진뿐만 아니라 귀문관살도 해당이 됩니다. 귀문관살. 이 인유와 인미가 있죠. 인미. 다른 거는 다 원진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진이죠. 6개. 근데 요게 좀 다릅니다. 자유하고 인미가. 요거는 다른 거는 똑같은데 요거를 원진 그러고 요거는 귀문 그럽니다. 귀문관살. 그래서 원진과 귀문관살은 거의 비슷한데 요거만 좀 다르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귀문관살도 해당이 되는데, 귀문관살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신경질살, 예민살, 짜증살, 심하면 정신적 갈등, 대인관계 갈등이 심화돼서 정신불안, 정신분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여러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감정의 업다운이 심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적 성향으로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태적 성향이라든가 성적 정체성의 문제로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귀문관살이 잘 조절이 되면 긍정적으로 쓰여지는데, 그럴 때는 머리가 참 좋고 창의적이고 감각이 뛰어나다여 사회 전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문관이나 혹은 원진살도 사주가 뭐예요? 조절이 잘 돼 있으면 도리어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고, 조절이 안 될 경우에 그 부정적인 폐해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의 기에 갑진신미라는 여자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특징을 빨리 찾아보는 것도 사주를 잘 풀어보는 방법이죠. 즉 단서를 잘 찾아서 명주의 성향이나 특징, 행동 양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주는 겨울에 출생해서 춥죠. 하나죠. 하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공간, 이건 내가 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은 습하죠. 한습하다 이거죠. 그리고 주변의 글자를 또 보면은 거의 이렇게 습한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주는 뭐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화가 없죠. 화가. 특히 겨울철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을 자기가 드러냅니다. 즉 결핍된 것을 추구하는 심리적 성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화려한 속성을 추구한다 이거죠. 결핍에 대한 포장이나 보상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래야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개인적 공간도 습하고 전반적으로 습한 기운이 강하죠. 개인적 공간도 습하고 사회적 공간도 습하죠. 그러면서 과습한 명조다 이거죠. 이렇게 과습하게 되면 경계가 무너지고 매사가 확실하고 분명하지 못하고 엉클어져 있게 된다 이거죠.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꼬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과 환경을 정리를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타인의 도움, 즉 타자가 자기의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여기에 이 사주가 진해가 원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문간살입니다. 이런 신살에다가 과습하고 한함으로 신경이 불안하고 정신 안정이 안 되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신불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신불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현재 계묘운 아닙니까? 계묘운에 운도 더욱 이게 또 습하기 때문에 수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의 귀문과는 습하게 되면 더욱 발동함으로 우울증에 잘 빠지고 꿈에 부처님이 보이고 신불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 신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죠. 하나기 때문에 화의 결핍에 대한 포장으로 이 사람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하게 자기 환경을 꾸미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주 아방궁처럼 화려하게 꾸며놓고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주에 그래도 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이 있어서 무절제에 대한 규칙을 부여하지만 약하죠. 그래서 운상으로 을사운 정도가 와야만이 귀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주다 이거죠. 이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